결국 결단이냐 졸속이냐 청와대와 윤당선인 측은 각자 대국민 여론조를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당선인 측의 윤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권성동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파장이 제법 있습니다. 영상보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입김 때문에 무리하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가짜뉴스다. 처음 선택지는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 광화문이었다. 그런데 한 신문의 칼럼을 보고 국방부로 가본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칼럼을 걸고 용산행을 확정지었다. 이게 좀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3월 15일자 경향신문의 이제 안보 전문 기자가 썼던 칼럼입니다. 그 청와대 이전을 놓고 그렇다면 국방부 쪽으로 오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자가 이제 오랫동안 국방부를 출입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옮겼을 경우에 어떠한 이점이 있고 또 전체적인 이제 합참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어떤 이 옮겼을 경우에 이제 이 이동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기사예요. 저도 이게 읽어보니까 꽤 전문적으로 아마 이 기사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특히 이제 당시에 이 인수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종합청사냐 외교부 청사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그냥 광화문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선 때도 이제 이걸 고민했었고 두 군데를 해보니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국민들 불편도 많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청와대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그 국방 전문 기자의 이제 칼럼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도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인수위 측에서는 그 전에도 사실은 용산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이때 이제 이 용산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있지만 그 이 TF 팀장하고 좀 전에 나왔던 이제 그 이 경호처장 전 그러니까 예정자 김용현 뭐 이렇게요. 이 두 분이 이제 아마 가서 내부를 살펴보고 용산 쪽으로 상당히 마음이 굳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언급한 그 칼럼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광화문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찾으면 된다. 제3의 청와대 후보지는 용산 국방부 부지고 주변 고층 건물, 합동참모본 발전, 용산공원 변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최근에 많이 얘기 나왔던 칼럼들이 이게 3월 15일자 경향신문 온라인판에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 내용의 내용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윤당선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뭔가 광화문 시대나 혹은 용산 시대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산도 그 후보군이었다. 근데 3월 15일자 칼럼 보고 용산으로 갔다. 너무 급선회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용산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늘 똑같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집무실로 이전하는 장소는요. 알아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권선동 의원도 그러고 김재원 최고도 그랬어요. 김재원 최고가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 광화문 시대도 했지만 원래는 용산도 있었다. 예. 검토했었다. 그거는 3월 9일 이전에 공약으로 내걸기 전에 용산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권선동 의원은 이 칼럼을 보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정부 청사와 외교부로 알아봤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은 뭐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이게 용산의 장소를 지정할 때 졸속으로 했을 공산이 있다. 그렇게 국민들은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칼럼 얘기 사실이 좀 더 뭐에 가까운지도 저희가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의 연장선상으로요. 왜 그렇게 발빠르게 용산으로 결정을 했냐. 오늘도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옮기는 게 무슨 이런 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광화문에 간다고 그러다가 용산으로 바로 옮기는 이게 비상식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옮기게 되면요. 뭐가 씌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소통을 위해서 그 청와대를 옮기는데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해야 되지 세상에 이런 소통이 어디 있습니까? 윤당 선자는 취임 후 용산 이전 계획을 강행할 태세인 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 손바닥에 쓴 왕자처럼 행보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밤은 내내 이야기 노래해놓고 느닷없이 무슨 용산 뜬금없이 글로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용산을 간다는 거는 무슨 지리설이다. 그런 문제다. 국민의힘 내부 이재호 고문까지 풍수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손바닥 왕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선 후 첫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아니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무속 논란하고 연관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건대 이재호 고문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청와대 풍수 얘기는 이게 몇십 년 된 얘기입니다. 예.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들한테 한번 취재를 해보면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더 좋다는 분도 있고 뭐 용산이 좋다는 분도 있고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걸 가지고 자, 풍수 때문에 용산으로 옮기는 것이다. 글쎄요. 뭐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뭐 풍수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지, 그게 뭐 풍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공격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왜 용산 얘기랑 같이 불거지는 게요, 장 변호사님. 사실 대통령의 꽤 오랜 절친으로 알려진 승효상 건축과도 앞으로는 좀 용산 시대를 좀 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풍수, 건축, 무속까지 다 한 박원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집터를 정하거나 뭐 조상이 몇 자리를 정할 때도 풍수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풍수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자체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청와대를 이전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서 국방부와 합참이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는 뭐 풍수만 가지고 당연히 결정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국방부 이전과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중차대한 문제들인 것은 확실한데, 선거 기간 동안에는 용산 얘기는 사실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용산 얘기가 나온 지는 며칠 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면 너무 졸속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풍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또 돌아가서 소통의 문제인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협치나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 어떤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리더십이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여야는 이제 격한 단어들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졸속이죠. 주요 국방부처의 이전과 청와대 집무실의 이전이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저 양반이 영원히 대통령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오선 의원,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버르장머리도 없이 저 양반이라고 호칭하고 새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 눈에는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점점 격해지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 화면도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냥 실무자형으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려 정도를 표명하는 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무겁게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나와서 정치적인 뭐 새로운 갈등 국면이 조장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솔직하게 좀 있습니다. 좀 무겁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선인 쪽이 너무 좀 무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에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청와대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 비치는 게 오히려 좀 감점이 될 수가 있고, 당에서 이 문제는 반대를 하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비치는 건 별로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봐요. 박용진, 유인태 두 민주당 인사들은 이렇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는 모양새가 그리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좀 봤을 때요. 만약에 이제 윤 당선인이 이제 이걸 추진하고 청와대에 협조를 했다면 오히려 여기서 벌어지는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경우는 아마 윤 당선인 측에서 전부 다 떠안아야 될 문제입니다. 고스란히 떠안았을 그렇죠. 때 문제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 과정에서 뭐 불협화음이나 또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고 된다라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협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국면을 보면 자칫하면 아무래도 정권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론이 결국 정권이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어쩌면 끝나가는 정권이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민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사실은 이제 대선에 있어서 바로 대선이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대선의 어떤 것과 지방선거를 좀 끊어줘야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좀 약자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만이
다시금 어떤 면에서 뭐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여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목리를 부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국민적인 비판을 살 수가 있어요. 또 야당이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 보면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 하고 탄압받고 사무실도 없이 그냥 통이동에 출퇴근하고 이런다라는 부분에 대한 또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인태 의원이 이야기한 게 이거 오래 가면 결국 민심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자칫하면 6월 1일 지방선거에 여당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 문재인에 대한 책임론이 더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굳이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걸 필요가 없었다. 뭐 이렇게 분석을 좀 위원장 의원님 해주셨어요.